64도로 이제 내려간 와인입니다. 아이스버켓에 오래 두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일단 향이 아무것도 안 나요. 화이트가 너무 지나치게 차면 이렇게 풍미가 가려집니다. 아깝죠? 이 좋은 와인을. 그 풍미 때문에 마시는 건데. 24도네요. 와인에 신선함이 없어요. 풍미들은 다 뭉개져 버렸고요. 심하게 얘기하면 알코올을 탄 포도주스?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와인의 온도 특집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와인 마실 때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냥 레드는 실온으로 화이트와 스파클링은 아이스버켓에 넣고 차갑게 해서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와인의 스타일별로 시음 적정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정 온도가 아니면 와인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실험을 위해서 화이트 와인 하나, 레드 와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와인은 라파우라 스프링스 리저브 말보로 소비뇽 블랑. 비비노 점수는 4.1점이나 되네요. 가격은 한 3만 원 내외로 알고 있고요. 뉴질랜드 말보로 소비뇽 블랑, 한국에서 가성비 좋은 와인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 중에 라파우라 스프링스라는 생산자의 와인인데 그냥 말보로 소비뇽 블랑 레벨이 있고 그거보다 하나 상위급인 리저브입니다. 여기 리저브라고 써있죠. 보통 이런 와인은 무산소 양조를 하고 젖산 전환이나 오크 숙성은 안 하죠. 그런데 이런 화이트 와인의 적정 시음 온도는 가벼운에서 중간 바디 정도 되는 화이트 와인은 7에서 10도. 이런 와인은 예를 들면 오늘 시음하는 이런 말보로 소비뇽 블랑이 여기에 해당되죠. 참고로 중간에서 무거운 바디의 화이트 와인, 특히 오크 처리한 이런 화이트 와인은 10에서 13도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부르고뉴 샤도네이가 여기에 해당되죠. 7.6도네요, 현재. 7에서 10도로 맞춘 와인이죠. 이 온도는 와인 셀러가 있으면 맞추기가 쉬운데 없는 경우에, 게다가 온도계도 다 살 수 없잖아요, 집집마다. 아이스버킷을 만약에 이용하신다면 한 10에서 20분 정도 아이스버킷 안에 넣어둔 후에 마시면 됩니다. 10에서 20분이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아이스버켓에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꽂아 놓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온도가 너무 내려갑니다. 뭐 4도, 5도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데 좀 이따가 그 온도가 되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해서 마실 때도 아이스버켓에 꽂아놓은 화이트 와인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제가 꺼내 놓거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도로 넣어요, 그거를. 그럼 지나가고 나면 저는 또 꺼내 놓아요. 색깔은 중간 레몬색이네요. 향은 좋아요. 역시 말보로 소비뇽 블랑은 향이 좋아요. 강렬한 향의 강도. (7에서 10도) 안에 들어가는 와인은 입에 넣었을 때 아우 너무 차가워 이건 아니지만 차가운데 이 정도가 되는 상태인데요. 1차 쪽에서는 핵과류가 우선 있네요. 복숭아, 살구 뭐 이런 것들 되게 짭짤해요. 짭짤한 미네랄리티. 흰 꽃향이 좀 있고요. 달달한 파인애플 풍미도 있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인데 산도가 약간 찔러요. 높은 산도. 바디는 한 중간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알코올은 13%네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파인애플 여운이 중간 플러스 길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품질 결론을 내려보면 우선 복합미는 한 5가지 정도 나왔죠. 경계선에 있거든요. 5가지 미만이 나오면 단순한 와인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약간 감점. 밸런스는 잘 맞췄어요. 산도가 좀 찌르기는 하는데 상큼하고 좋은데요, 저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니까 조금 감점. 여운의 길이도 중간 플러스니까 조금 감점. 그러면 여기저기 감점들이 좀 있으니까 좋은 와인에서 매우 좋은 와인 사이 정도 있는 와인인데요. 좋은 와인 하겠습니다. 숙성 잠재력은 있긴 한데 왜 해야 되죠? 병수성을 한다고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와인 언제 따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와인은 나온 지 1년 이내에 드시면 되고 2025 빈티지니까 지금 그냥 드시면 됩니다. 바로. 비비노 점수는 3.9점만 줄래요. 이 가격대의 가성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더운 여름날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대낮에 시원하게 마시면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4도로 이제 내려간 와인입니다. 아이스버켓에 오래 두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일단 향이 아무것도 안 나요. 스월링을 하니까 향이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향이 약해졌습니다. 이가 안 좋은 분들은 이가 약간 시릴 정도의 차가움이고요. 쓴맛이 약간 더 세졌어요, 아까보다. 풍미의 강도도 이거는 중간 마이너스 정도로 떨어졌어요. 화이트가 너무 지나치게 차면 이렇게 풍미가 가려집니다. 아깝죠, 이 좋은 와인을. 그 풍미 때문에 마시는 건데. 과일 맛이 좀 있긴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요. 와인이 너무 차갑다 이럴 때는 꿀팁이 입에 살짝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마시면 그 풍미들이 살아납니다. 와인잔을 손으로 잡고 데워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한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밀봉해서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는 게 꿀팁이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그 냉동된 음식 쓰레기에서는 아무런 향도 나지 않습니다. 식당에 요즘 아주 차갑게 보관한 소주를 주면 병을 이렇게 탁 쳐가지고 그러면 살얼음이 쫙 생기죠, 이렇게 따르면. 같은 원리입니다. 미지근한 소주는 정말 역한 향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시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아주 차가우면 그 향들이 싹 사라지죠. 21.3도네요 21.3도짜리 화이트 와인. 향은 한 중간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적정 시음 온도였을 때보다 향이 좀 약해졌어요. 일단 써요. 무슨 향인지 무슨 풍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뒤섞여 있어요. 뭉개져 버렸어요, 다. 이걸 정교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감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능력이 없고요. 산도가 아까보다 덜 찔러요. 그건 장점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지근한 화이트 와인을 마시고 싶지는 않습니다. 산도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쓴 알코올 먹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와인은 레드 와인입니다. 산 마르자노 신퀀타 꼴레지오네. 빈티지는 없는 넌 빈티지 와인이죠.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영상에 옆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하이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눌러주세요. 일주일 이내의 영상에만 이 하이프를 누를 수 있고요. 슈퍼 좋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일주일에 3개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비노 점수가 무려 4.2점. 가격은 한 4만 원 내외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환율 때문에. 이 와인은 다양한 지역의 포도 품종들을 여러 곳에서 약간 과숙한 상태로 수확을 하고 여러 해 포도들을 블렌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넌빈티지고요. 2012년에 산 마르자노가 설립 50주년이 됐고요. 그 해를 기념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신퀀타는 이탈리아로 50이란 뜻입니다.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12개월 숙성했다고 합니다. 레드와인의 적정 시음 온도는 가벼운에서 중간 정도 바디의 레드와인 13도, 예를 들면 피노누아 같은 스타일이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무거운 바디의 레드와인 적정 시음 온도가 15에서 18도, 예를 들면 까베르네 소비뇽 아니면 오늘 시음하는 이런 와인들. 16.1도네요 자, 16.1도로 맞춘 와인. 이 15도에서 18도를 맞추려면 와인 셀러도 없고 온도계도 없고 하면 대충 어떻게 맞추시면 되냐면, 와인을 드시기 30분 전에 와인을 냉장실에 넣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30분이 경과하면 꺼내서 따면 대충 15도에서 18도가 나옵니다. 색깔은 와, 이건 보라색이라고 해야겠네요. 깊은 퍼플. 와, 향은 강렬해요. 일단 감초향이 쭉 올라옵니다. 1차향 쪽에서는 블랙 체리, 검은 자두, 말린 자두 있죠, 프룬이라고. 그 풍미도 좀 있고요. 허브가 있는데 허브에 약해서 제가 로즈마리 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2차향 쪽에서는 은은한 바닐라 향이 있고요. 참나무도 살짝 나고요. 3차 쪽에서는 자두 잼을 만들면 날 것 같은 풍미가 있습니다. 당도는 오프 드라이네요. 드라이보다는 약간 당도가 있는. 놀랍게도 탄닌이 꽤 쪼여요.
한 중간 플러스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의외네요. 이 동네가 이탈리아 남쪽이라서 그 포도 품종들이 이렇게 탄닌이 강할 줄은 몰랐네요. 산도는 중간 플러스, 알코올은 와 14.5%네요. 이 씁쓸함은 알코올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풀바디 와인이고요. 중간 플러스 정도 풍미의 강도고 자두 여운이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와인이고요. 복합미는 1차, 2차, 3차가 충분히 다양하게 나와서 감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밸런스는 약간 달거든요, 이 와인이. 근데 또 약간 씁쓸해요. 이게 뒤죽박죽 이거저거가 막 튀어 올라오는 그 뭔가 좀 난해한 이런 와인인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점 정도 해야 될 것 같고요. 풍미의 강도 중간 플러스였으니까 0.5점 감점. 여운은 긴 여운이니까 감점 없고요. 이러면 매우 좋은 와인 등급이고요. 비비노 점수는 이런 와인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4.0점만 주겠습니다. 한 줄 평을 해보자면 와인을 자주 즐겨 드시지 않던 분들이 음식이랑 같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9.6도네요. 9.6도 상태의 와인. 일단 잔에 김이 서리죠. 이러면 온도가 너무 낮은 거죠, 무조건. 그걸로 바로 알 수 있겠죠. 향은 한 중간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향의 강도가. 그 다음에 거친 느낌이 좀 강해요. 거칠어요, 질감이. 구조감도 약간 약해진 느낌입니다. 24도네요. 24도의 레드와인. 향의 강도는 비슷해요. 아주 뜨뜻한 감초향이 올라옵니다. 24도면 입에서 차갑다는 느낌이 1도 안 납니다. 와인에 신선함이 없어요. 풍미들은 다 뭉개져 버렸고요. 다 뒤죽박죽 섞여 버렸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알코올을 탄 포도주스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제발 와인 드실 때 시음 적정 온도를 맞춰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온도가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와인이 돼버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 저스틴이었습니다. 하이프 눌러주세요. 짠!